이어서 가볼까요? 자, 합시다. 자, 아까 이제 수성간장까지 했나요? 자, 수성간장 뭐 한 김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수성간장은 수선간의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선은 뭐에 대한 수선이야? 만재수선에 대한 직각, 즉 수선이 되겠다. 근데 이제 요 직각이 되는 선을 어디에다 잡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선수에 있는 수선을 우리가 이제 전부수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수선은 이제 후부수선을 하는데, 자, 전부수선이 되는 기준은 뭐가 되겠다? 자, 이 만재흡선과 만나는 선체 뼈대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재흡선과 만나는 선체 뼈대인데, 선수에 있는 뼈대니까 우리가 뭐라 한다? 선수제란다. 그죠? 근데 선수제는 요거 말고도 이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뼈대가 이제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제 갈비뼈가 여러 개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선수에 있는 뼈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뼈대, 뭐가 만나는 만재흡선과 만나는 선수에 있는 뼈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을 그었다. 그게 이제 전부선이겠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후부선은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이제 선박의 이제 뒷 모양을 항상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자, 뒤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를 조종하는 우리가 이제 키라 그러죠. 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라 그러면 타. 자, 타가 이제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그 공간만큼 이렇게 이제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선박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타 또는 뭐 키라 그러고, 타라 할게요, 러더. 자, 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러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뒤에서 벨령이니까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타.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자, 러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자, 러더가 그냥 지 혼자 돌아가지는 않겠죠. 자, 위에 뭐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요 회전축 우리가 이제 야, 요 타의 머리에 해당되죠. 머리.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 타두제라 합니다. 타두제. 요 제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뼈대야, 뼈대. 타의 머리가 되는 뼈대가 뭐라고 한다? 타두제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 타두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큰 선박은요, 딸랑이 이제 요거 키가 있고, 타두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운데서가 올려버렸네. 여기 그 타두제가 버티고 있으면 좀 약해요. 먼 바다가 오면 파도가 엄청 세게 치면, 세게 쳐요. 옆에서 딱 쳐버리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부러져 버리니까 요거를 이제 지지대를 좀 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그 타의 기둥이 되는 이렇게 이제 지지대를 세워놓고 여기다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타에 뭐가 되는 거야? 너는 나의 기둥.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로 자, 타주랍니다. 타주.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타를 뭐라 한다고 영어로? 타를 뭐라 한다고? 러드를 한다고. 자, 우리가 이제 구추, 기둥주자인데, 자, 기둥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 포스트라면, 포스트.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다 이론이 있는 내용이니까. 자, 요 타주를 뭐라 한다고? 자, 러더, 주는 기둥주자야. 자, 기둥을 뭐라 한다고? 포스트를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써볼까요? 자, 타주. 자, 러더. 자, 포스트까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선박 같은 경우는요. 자, 그거 이제 그 전부수선하고 자, 후부수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디냐면, 자, 이 만재흡선상에서 다시 한번 따라볼게. 따라하게. 그죠? 자, 만재흡선상에서 자, 이 선수제 있죠? 만재흡선과 만나는 선수제를 기준으로 전부수선을 긋고, 다음에 이제 후부수선은 어떻게 붙는다? 일반적으로 여기 타주까지. 그죠? 근데 이제 작은 선박은요, 요거 이제 그 기둥이 되는, 타의 기둥이 되는 타주가 없는 선박도 또 있습니다. 작은 선박 같은 경우에. 자, 그런 선박은 어디까지 하면, 아까 타두제 말씀드렸죠? 타두제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없는 내용이니까 같이 좀 필기 좀 해놓을게요. 다시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요거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좀 이제 그 글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선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디에서, 여기 중에, 어디에서, 다 같이 해보게. 어디에서? 만재흡선상에서. 그죠? 자, 만재흡선상에서,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수선에, 자, 선수에서 이제 선미까지 길인데 어차피 길이니까. 자, 선수 기준은 어디 잡는다? 어디? 선수제로 잡는다. 그죠? 선수제에서. 자, 어디까지? 일반적으로는
선미에 있는 타주까지. 그죠? 자, 타주까지. 자, 타주까지의 길이를 바로 우리가 자, 수선 간장이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타주가 없는 선박은 자, 두 번째 안으로 어디까지? 자, 요건 다 있습니다. 어느 선박 하나? 자, 타두죠. 자, 다시. 자, 타두제까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선수제부터 다음에 타주까지 일반적으로. 요 타주가 없는 선박 어디까지? 타두제까지 길이를 바로 자, 수선 장간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울 때는 항상 이제 영어 같이 외우라고 했죠. 그죠? 영어 이제 뭐라 돼 있어요? 약어로? 자, LBP로 돼 있죠. 그죠? 이거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전장을 자, LOA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L은 뭐였어요? 길이를 뜻하는 랭스. 여기 똑같아요. 랭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간자가 사이 간자로 했잖아. 자, 너와 나 간에 우리가 이제 betwee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A between B. 그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 between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선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직각이라고 했죠. 자, 직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해상에 나오는 거니까 같이 외워두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P는 뭐라고 했다? 자, perpendicula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외워야 됩니다. perpendicular는 어차피 해상에서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자, 수선 간장은 뭐라고 한다? 자, LBP로 하는데, 자, LBP의 풀네임 뭐가 되겠다? length between, 자, perpendicular.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같이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어도 그 어느 정도 이제 항의가 제대로 돼 있으면요, 그 해상어도 정말 쉽습니다. 어차피 이제 해상을 이제 배울 때도 어차피 뭐 항해 여기 이제 운영적인 부분, 다음에 이제 항해적인 부분이 좀 같이 믹스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항상 항해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그 영어 단어 있죠. 항상 이제 요건 그 해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그 약어가 나오면 걔를 항상 발음해가면서 속으로 이제 발음해가면서 LOA 하지 말고 length over, 그다음에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같이 이제 발음해가면서 외우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외우는 방법이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라고 되어 있죠. 어느 길이를 하든 간에 첫 번째 이제 정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길이니까 선수부터 선미까지 길인데 선수제부터 타주까지 혹은 타두제까지 길이를 바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수선 간장을 좀 편한다. 자, 여기 정의였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용처라고 했죠. 그죠? 요거는 선박이 이제 그 설비 기준 또는 이제 그 건조 기준. 자, 둘 다 뭡니까? 그냥 선박을 만들 때, 그죠?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뭐가 되겠다? 이제 LBP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박의 길이가 얼마냐, 선박의 길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길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제 요 LBP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길이니까 선박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때도 우리가 이제 LOA의 중심을 말한다, LBP의 중심을 말한다. 선박의 중심을 말한다? 어디 중심 말해요? LBP의 중심 말하겠다. 알겠죠? 단순합니다. 그냥 말장난이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선박의 길이는 LOA다, LBP다? LBP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박의 중심이란 LOA 중심을 말한다, LBP의 중심을 말한다? LBP 중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니, 출제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출제자들이 이렇게 된다니까. 어떻게 한다고? 출제자들이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는 이론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우선 이론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선 간장이 나오죠. 이론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수선 간장은 뭐라 한다? 자, LBP라고 하는데, LBP는 풀레만 한번 같이 한번 반복해볼까? 뭐라 한다고?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한다고요. 자, 밑에 볼게요. 자, 1번 보면, 자, 중요한 개념 나와요. 자, 기준 나와서 만재흡선. 자, 만재흡선상에서 자, 뭐가 나와? 뼈대. 선수제죠. 그죠? 자, 선수제의 전면에서부터, 그리고 자, 러더포스트. 자, 러더포스트가 뭐라고? 타주라고. 기둥 숫자야. 그래서 러더포스트의 후면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자, 수선 간장이라 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요거를 자, 전부 수선, 자, 후부 수선을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부 수선 뭐라고 하냐면, 자, FP로 합니다. FP. 그리고 이제 후부 수선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AP로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 F는요. 자, 앞에 이제 우리가 앞을 의미하는, 여러분들이 해상에서 또 나오니까, 자, for를 의미합니다. for. 그죠? 그래서 이제, 자, for perpendicular. 그죠? 앞쪽에 있는 수선. for perpendicular. 그리고 이제 후부선은요. 자, 뒤를 의미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F 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after 표현은 aft. 그죠? AFT. 자, aft perpendicular. 그죠? 그래서 이제, 자, FP에서부터 FP에서부터 AP까지 길이를 우리가 이제 바로 자, 수선 간장이라겠다. 얘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화살표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바의 길이는 자, LOA를 말한다, LBP를 말한다, 자, LBP를 말한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진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그죠? 자, 밑에 이제 쭉 내려가서 자, 선박을 만드는데 기준이 되는 길이는 뭐가 되겠다? 바로 또 LBP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선 구조 기준, 만재율성 기준, 다 이게 뭐냐면 선박을 조선할 때, 다시 소리, 선박을 이제 건조할 때, 선박을 만들 때, 자, 길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자, LBP가 되겠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박 선체의 길이란 자, LOA의 중심을 말한다, LBP의 중심을 말한다, 자, LBP의 중심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제가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수선장 볼게요. 자, 수선장은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해에서 배울 수선이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직각,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물 숫자,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수선은요, 물을 말합니다, 물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 물은 바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만재 흡선상에서 실제 이제 물과 만나는 그 면적 있죠. 그 길이를 우리가 이제 수선장이라겠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수선장은 어디에서 마찬가지로 또 만재 흡선상에서 실제 이제 물과 실제로 닿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재 흡선상에서 이제 끝에서부터 뒤까지 길이를 바로 우리가 이제 수선장이라고 표현하겠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대로 이제 이론으로 갑니다. 자, 수선장이란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보시면 뭐 length on road water 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드 워터 라인이 이제 바로 이제 만재 흡선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재 흡선상이 이제 길이를 바로 이제 자, 수선장에 표현하고 자, 1번 볼게요. 자, 만재 흡선상에서 자, 물에 잠긴 선박의 길이를 바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 수선 자, 장이라 표현하겠다. 그래서 2번 보면요. 요거는 자, 일을 하면 돼요. 자, 물과 직접 닿는 면적이죠. 자, 물과 직접 닿는 면적이니까 물과 마찰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선박의 저항은 얼마나 있을지 바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과 직접 닿는 길이니까 바로 물의 저항, 선체 저항, 추진력 계산에 사용되는 길이는 뭐가 되겠다? 자, 수선장이 되겠다. 요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하면 돼요. 그죠? 물과 닿는 길이니까 아, 선체 저항이 이용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물 흐르듯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자, 밑에 이제 자, 등록장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등록장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그 자동차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뭐랍니까? 자동차 이제 등록부 사무소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맞죠?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사용되는 길이가 우리가 등록장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등록장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 자동차 이제 등록 사무소 가서 자,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되면 자, 자동차 이제 등록증을 받을 겁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도 이제 이렇게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등록증을 받게 되는데, 자, 그 증서에 기재되는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겠다? 등록장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증서에 기재되는 길이는 뭐란다? 등록장. 말 그대로 그냥 프린트하면 되잖아. 등록이야. 어디에 등록세겠어? 증서에 등록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 등록이니까, 어디지? 증서가 있구나. 그죠? 자, 증서에 등록되는 길이는 바로 등록장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내용 볼게요. 자, 1번 보면요. 요거는, 자, 내용을 좀 정리 좀 합시다. 요것도 이제 암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상갑판이라는 위치가 있었어요. 상갑판. 상갑판 어디야? 바로 여기를 말하죠. 그죠? 맨 위쪽. 그죠? 자, 상갑판에, 우리가 이제 그 보가 있습니다. 보. 이 보가 뭐냐면 어렵게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주택 혹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옛날 이제 그 주택들, 아파트 말고. 우리가 그 대들보라고 알아요. 대들보. 대들보라고 아시는 분, 대들보. 아, 몰라요. 미안합니다. 자, 대들보가 뭐냐면 그 집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방이 다 있잖아. 방을 떠받치고 있는 그 뼈대를 우리가 이제 대들보라 합니다. 그죠?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도 이렇게 이제 그 위에서 보면
한번 위에서 봐볼게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가로 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떠받치고 있는 뼈대가 이렇게 이제 좌우로 쭉쭉 뻗어 있고 그 위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을 얹어 놓은 형태가 선박의 뼈대 형태입니다. 자, 요거 하나를 뭐라 그래? 바로 자, 보랍니다. 보.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자, 선체 구조할 때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두게요. 자, 뭔가 떠받치고 있는 구조는 뭐라 한다고? 보란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택에서 살았을 때 뭐 대들보라 표현한 표현이 그 바로 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라는데, 자,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그 빔이라 표현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상갑판을 떠받치고 있는 요 뼈대는 뭐라 한다고? 붙여봐. 상갑판, 바로 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상갑판 보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걸 이제 옆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서 그려보면, 뼈대가 이제 요렇게 뚝뚝뚝 튀어나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쭉쭉 뻗은 모양인데, 요걸 옆에서 봐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뼈대밖에 없겠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상갑판 보상에, 자, 맨 앞에 있는 뼈대 그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 그죠? 자, 여기서부터, 자, 선미에 있는 뼈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수에 있는 뼈대부터, 자, 선미에 있는 뼈대까지, 요 길이를 바로 이제 등목장이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상갑판 보상에서, 자, 선수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수제라 말하는 게, 이것도 선수에 있는 뼈대죠. 요 상갑판 보가, 자, 상갑판 보를 여기서 뭐라는 거야? 그냥 선수제라 표현한 거야. 선수제라는 건 별다른 게 없어요. 선수에 있는 뼈대는 뭐라 그래? 선수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선수에 있는 뼈대 중에 만재우성과 만난 뼈대도 있을 것이고 상갑판과 만난 뼈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수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수제는 다른 건데 그냥 우리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수에 있는 뼈대는 다 뭐라 한다고? 그냥 선수제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수제하고 여기 있는 선수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갈비뼈를 뭐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갈비뼈를 하잖아. 맞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자, 선수에 있는 뼈대는 그냥 다 선수제라 하는데 다만 여기 이제 FB 다시 이제 LBP에 있는 자, 선수제는 만재우성과 만난 뼈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록장에서 말한 뼈대는 뭐가 되겠다? 상갑판 보 밑에 있는 뼈대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착각하지 말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등록장에 나오는 선수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LBP에 나오는 선수제가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위치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상갑판 보 밑에 있는 자, 뼈대 선수제부터 자, 그 뒤에 있는 그죠? 자, 선미제까지 상갑판 보 바로 밑에 있는 뼈대까지 바로 우리가 등록장이 하겠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이제 2번 갑니다. 잠깐 말씀드렸죠? 자, 등록장이라는 이름에 바로 이제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등록해? 증서에 등록한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도 등록을 하는데 자, 선박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서 기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박의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라고 등록이 되는 증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선박 국적 증서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박 국적 증서에 자, 기재되는 길이를 우리가 등록장에 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선박의 길이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하나. 갑니다. 자, 1번. 자, 선박 길이에는 총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수업 때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앞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연상법인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선박의 길이에는 자, 4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같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미 배웠던 내용을 같이 한번 반복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해보고, 수업 끝나고 또 한 번 반복 학습해보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자, 이미 저랑 이제 하루 동안에 2번 내지 3번은 그렇게 복습을 좀 해놨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보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선박 길이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첫 번째 뭐가 있죠? 맨 최전단에서부터 최후단까지. 무슨 길이야? 자, LOA 전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전장은 제가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장난감 배를 샀는데, 그 들어갈 박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갈 박스를 뭐라 한다? 우리가 입거라 표현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입거 내지는 우리가 이제 접안할 때, 그 이제 선박이 조종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종에 자, 필요한 자, 길이를 바로 이제 자, 전장, 자,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length over 자, LOA라 표현하겠다. 자, 2번째 길이 나옵니다. 2번째 길이는요, 우리가 이제 LBP, 수선 간장이라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선 간장은 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자, 수선이 뭐였어요? 수선. 수선이 직각이 된 선이었죠. 자, 이 직각을 어디에서 긋는다? 어디서?
봐봐. 어디에서? 만재울선에서 자, 직각을 쭉쭉 긋는데 막 긋진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수에 있는 자, 뼈대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선수에 있는 뼈대, 자, 만재울선과 만나는 선수에 있는 뼈대를 기준으로 자, 전부선을 하나 긋고, 후부선은 하나 긋습니다. 후부선 긋는데, 자, 후부선은 어디 긋는다? 일반적으로. 자, 요 타주라는 곳까지 긋는다. 타주에서 긋는다. 자, 타주가 없는 선박은 어디까지? 타두제에서 긋는다. 그래서 이제, 자, 선수제에서부터 요 타주까지, 혹은 타두제까지 길이를 바로 이제, 자, 수선 간장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한다? LBP라 한다. 외울 거 없습니다. 수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perpendicular. 다음에 이제 가는 between. 다음에 이제 길이니까 length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LBP가 되겠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LBP는요, 요게 이제 중요한 뼈대야. 왜냐면, 자, 뼈대에서부터 뒤에 이제 그 프로펠러의 기둥까지 뼈대니까 뭐가 되겠어요? 선박을 만들 때 뼈대 기준이 된다고. 그렇죠? 선박은 뼈대 기준이니까 선박 건조 기준, 뭐 강선 구조의 기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연상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길이가 나오는데, 세 번째 길이. 자, 세 번째 길이는 뭐냐면, 요건 간단합니다. 수선장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가 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수선간장하고 수선장이 좀 길이를 좀 구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선장은 말 그대로 물 숫자야. 위에서 두 번째 말했던 수선간장의 수선은 뭐가 되겠다? 직각이라는 수선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구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선장이라는 기준은 똑같아요. 어디에서? 자, 만재후선에서 자, 요 물과 만나는 전체 길이 기준이 바로 자, 수선장이 되겠다. 근데 이제 물과 직접 만나니까 자, 뭐가 발생하겠어요? 물과의 마찰력, 저항력 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선박 선체의 조종할 때, 이제 선박을 실제로 조종할 때, 뭐 저항력 계산이라든가 이런 조종, 자, 조종 원리, 뭐 계산 능력, 자, 이렇게 계산에 사용되는 길이가 바로 자, 수선장이 되겠다. 정리됐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길이가 뭡니까? 자, 등록장이 되겠다. 그죠? 자, 등록, 어디에 등록해요? 선박을 구입했으면 뭘 한다? 등록하는데, 자, 등록에 사용되는 길이가 바로 이제 등록장이 되겠다. 그래서, 자, 뭐가 나옵니까? 자, 상갑판이 나오죠. 상갑판 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떠받치고 있는 뼈대. 자, 그 보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수에 있는 뼈대니까 선수제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요 상갑판 보를 우리가 이제 선수에 있으면 이것도 이제 통틀어서 그냥 선수제라 표현하는데, 자, 상갑판 보에 있는 선수제에서부터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선미제까지, 자, 이 길이를 바로 우리가 이제 등록장이라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등록, 자, 증서에 기재되는 길이가 바로 등록장이 되겠다. 알겠죠? 그죠? 제가, 자, 항해수를 할 때 정말 몇 번이고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정말 강조합니다. 정의를. 자, 이런, 사실 이게요, 최근 시험 출제되고 있는 뭐 내용을 보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서 많이 출제를 해요. 왜? 너희들이 안다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아, 이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네. 아, 문제나 풀어봐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등한시하고 넘어가는데, 공부란 항상 그렇습니다. 공부는 뭐냐면, 자, 기초 이제 지방공사가 정말 잘 됐을 때, 심화도 잘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 내가 이제 그 항해수를 뭐 몇 달 공부하고, 한 3-4달 공부하고, 한 3달 내지 4달 공부해서도 그때도 이제 그 항해술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뭐 정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정말 등한시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한 3달, 4달 지나서 이제 후회를 안 하려면,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정말 충실 좀 해줘야겠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포크 할게요. 자, 선박이 이제 뼈대를 옆에서 그려볼게요. 자, 뼈대를 옆에서 그려보면, 여기 이제 선박이 뒷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뒤에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선 전체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떤 모양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유선용으로 좀 뾰족한 모양을 좀 취하고 있고요. 자, 뒤쪽은 여기 좀 뭉툭합니다. 선박이.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봐볼게요. 자, 뒤에서. 자, 요거를 안쪽에 이제 껍질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뼈대도 존재합니다. 뼈대.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몸통이 있죠. 자, 몸통을 감싸고 있는 뼈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뼈대. 뭡니까? 갈비뼈.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한자어로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늑이라면 늑.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선박에서도 자 뭐라 표현한다? 자 늑고라 표현한다. 요거도 영 같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영어로는 뭐라 한다? 자 프레임이라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틀. 뭐 여기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뭐 틀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사진 틀이라는 표현도 이제 프레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늑골 갈비뼈도 이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라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 전폭하고 자 하나는 자 형폭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폭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장 배웠죠. 똑같은 개념이야. 자 전체 폭이야. 그죠? 전체 폭이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 이제 이때까지 껍질로 표현했는데 선박에 이제 외형 껍질 있죠.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이제 항해를 좀 하니까 이제 전문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 외판이야 외판. 바깥 외자 써가지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선박 구조는 여러분들 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장기 빼고 그냥 이제 큰 구성품만 좀 본다면 여러분들 이제 크게 이제 척추가 있고 다음에 이제 갈비뼈가 있고 장기 빼고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덮고 있어요? 피부가 덮고 있죠.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이렇게 이제 뼈대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자, 그 뼈대 바깥쪽에 이제 그 피부에 해당되는 뭐가 덮고 있어요? 외판이 덮고 있고, 자, 이 외판이 그 수밀 구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밀폐 있죠. 자, 밀폐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전폭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전체 폭이죠. 자, 전체 폭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외판, 그죠? 자, 외판의 바깥쪽에서부터 그 반대편 외판의 바깥쪽까지 전체 포괄하는, 전체 아우르는 자, 요 폭을 바로 자, 전폭이라 하겠다. 어려운 거 없죠, 전혀.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 전폭. 그래서 이 전폭은 뭐가 나와야 돼요? 외판에서부터 그 반대편 외판까지. 그죠?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형폭 나오죠? 자, 요 이제 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제 자주 한 번씩 나올 개념인데, 요거는 그 뼈대 개념이에요, 뼈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그 molded라 표현 사용하는데, molded, 자, 폭이니까, with. 자, 우리가 이제 molded with라고 표현하는데, molded라는 표현은요, 요거 이제 그 뭐 주물, 틀, 이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죠? 자, 주물, 틀이니까, 자, 결국에 이제 뼈대라는 표현도 사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뼈대니까 그 외판 안쪽에 있는 뼈대 뭐가 되겠어요? 늑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늑골에서부터 자, 늑골까지의 폭이 바로 뭐가 되겠다? 자, 형폭이 되겠다. 그러면 자, 요거 이제 그 형폭, 요 길이가 이제 바로 자, 형폭이 되는데 자, 뭐가 차이 나겠어요? 요 외판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겠죠? 외판의 두께만큼 줄어드는 게 바로 이 형폭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서 가볼게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전폭 볼게요. 전폭은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큰 의미하는 뭐 익스트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익스트림. 자, 제가 이제 하나 실수한 게 있네요. 여기 이제 미스가 아니라 이제 브레스가 되겠네. 자, 절차 하나 실수했고. 그래서 이제 자, 익스트림 브레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보면 자, 정의가 나오죠. 그죠? 아까 이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요거 이제 외판. 그죠? 자, 외판, 외면 동그라미. 그죠? 외판의 외면에서부터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쪽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판의 바깥쪽을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외판의 자, 외면이 될 것이고, 자, 요 안쪽이 이제 내면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당연히 전체를 포함해야 되니까, 요 바깥쪽이 있어요? 안쪽이 있어요? 바깥쪽에 있죠? 그죠? 외판의 외면에서부터, 그리고 반대편 외판의, 자, 요 마찬가지로 요 외면까지. 그죠? 자, 요 길이를 저렇게 이제 선박의 폭이라 한다. 자,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나냐면, 자, 외판의 내면에서부터 맞은편 외판의 내면까지 이게 이제 맞냐, 옳느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오답률이 50%가 넘었던 거 기억해요. 그만큼 정말 사소한 내용도 출제가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항해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냐, 모르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연상법을 좀 자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외판 있잖아. 외판을 그냥 정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야. 외판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폭이 뭐였지?
전폭이랑 외판에서 외판까지였는데 외판에 내면이었더라 외면이었더라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보면 내가 맞았는지 옳은지 틀릴 수가 있잖아. 알 수가 있잖아. 자, 그런 식으로 항상 확인을 좀 해보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자, 2번은, 자,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자, 세 번째 합니다.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선박에 조종에 사용되는 선폭이라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자, 아까 이제 조종이 계속 나오는데, 선박에 조종에 사용되는 것은 실제로 물에 닿는 거야. 물에 닿으면 선박에 조종에 사용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형폭이라는 것은 뼈대에서부터 뼈대까지니까 물과 직접 닿는다. 안 닿겠죠? 물과 실질적으로 닿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다? 자, 요 외판의 폭을 의미하는 자, 바로 전폭이 되겠다. 그죠? 간단합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1번은 제가 이제 molded brass라고 그랬죠. 자, molded라는 표현이 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틀은 바로 이제 요거 늑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형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늑골에서부터 늑골까지 길인데 늑골을 전체로 포함해야 되겠죠. 자, 늑골 이 뼈대 두께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제 뭐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늑골의 자, 외면, 여기가 바로 이제 늑골의 내면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야? 외면에서부터 자, 외면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외면에서부터 외면까지의 자, 폭을 바로 자, 형폭이라고 하겠다. 자,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탈자 있는 것 같은데 자, 전폭이죠. 그죠? 자, 전폭보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두께만큼 짧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판 두께만큼 짧은 길이가 바로 자, 형폭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폭이 자, 두 가지가 들어있잖아. 자, 뼈대와 관련된 폭이 어떤 폭이야? 형폭이죠. 자, 뼈대는 무슨 기준 낸다? 선박을 만드는 기준 낸다. 그래서 이제 선박 만드는 기준 마찬가지로 자, 강선 구조의 기준 그리고 이제 자, 만재 흡선의 규정과 관련된 폭은 뭐가 되겠다? 바로 형폭이 되겠다. 알겠죠? 자, 이거 헷갈리지 말아요. 그죠? 다시 한번. 자, 뼈대가 나오면 무슨 기준이야? 선박을 만든 기준이야. 그래서 이제 전폭과 형폭 중에 뼈대가 관련된 폭은 무슨 폭이야? 형폭인데, 형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뼈대가 관련된 폭이기 때문에 무슨 기준? 선박을 만든 기준. 그래서 선박을 만든다. 그 구조 안전이죠. 그래서 이제 강선 구조, 다음에 이제 만재를 쓰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자, 형폭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같이 연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밑에 이제 선박의 깊이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자, 길이 한번 했고요. 길이 아까 네 가지 했죠. 뭐 전장, 다음에 수선간장, 수선장, 등록장까지 네 가지 했고, 다음에 이제 폭 있습니다. 폭 두 가지. 하나는 전폭, 또 하나는 자, 형폭까지. 그죠? 마지막 자, 깊이 갑니다. 깊이. 자, 깊이는요 별거 없어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뒤에서 한번 봐볼게요. 뒤에서. 자, 선박에서 아주 중요한 뼈대가 또 하나 나옵니다. 뼈가 하나 나오는데 아까 이제 갈비뼈 배웠죠. 갈비뼈 배웠고 이거 이제 늑골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뼈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연골에 표현합니다. 연골. 연골이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그 척추 있죠. 그죠? 머리 끝에서 이제 발끝까지 이어진 뼈대를 우리가 이제 연골에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선수에서 선미까지. 그래서 사람은 척추가 같죠. 척추 비슷하게 이제 맨 앞에서 맨 뒤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골을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맨 밑바닥에 있어요. 어디 있다? 맨 밑바닥에. 그래서 이제 맨 밑바닥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봤으니까 이제 막대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선박이 척추에 해당되는 자, 용골이라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영어 같이 알아봅시다. 영어는 자, 뭐라 한다? 자, 킬이라 좀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볼게요. 우리가 자, 선박의 깊이라 표현하는 것은 자,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그랬죠? 자, 선박의 깊이라 표현하는 것은 여기 어디야? 상가판을 표현하잖아. 상가판에서부터 자, 연골에 자, 요거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상면, 연골의 이제 위쪽이잖아. 자, 우리가 여기를 연골의 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연골의 상면까지 하면까지야. 어디까지? 이론서 한번 봐봐. 어디까지 됐어요? 연골의 자, 상면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연골의 자, 상면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연골의 상면인지 하면인지 이런 걸 묻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해술 시험은요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 상면인지 하면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단어를 바꿔서 단어 바꿔치기 해서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론서를 보고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다, 내가 나올 문제를 연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항상
위쪽에 나왔을 때는 아 이게 아래쪽이 돼서 문제가 축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왼쪽에 나왔을 때는 아 이게 오른쪽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항상 반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좀 해보라고요. 알겠죠?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선박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요. 깊이. 자, 어디에서부터? 상갑판에서부터. 자, 연골까지 말하는데 자, 연골 어디까지? 상면까지 하면까지? 자, 상면까지. 상면까지 요 높이를 바로 선박의 깊이라고 표현하겠다. 그래서 선박 깊이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같은 의미로 자, 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한다? 형심. 우리가 이제 수심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죠. 자, 요 심자가 이제 깊이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자, 형자가 그러면 자, 뭐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뼈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뼈대, 자, 연골, 그죠? 연골이란 뼈대 그 바로 위쪽까지를 바로 뭐라 한다? 자, 형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심은 뭐라 한다? 바로 선박의 깊이라고 표현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봅니다. 자, 형심을 바로 이제 선박 깊이라 하는데 자, 요 깊이를 영어 같이 알아봅시다. 요거도 이제 뎁스라 표현합니다. 그죠? 자, 뎁스라 표현하고 자, 연골 상면 밑줄 치고 상면인지 하면인지 보면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골 상면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상면이라고 표현하는 연골 상면이라고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 요거는 우리가 자, 베이스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베이스라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회사용에서 배울 것이고 여러 이제 그 다른 과목에서 한번 배울 건데 베이스라인은 뭐 기준선을 말합니다. 그죠? 뭐 기준선인데 그래서 이제 상면이 기준이 돼서 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자, 선박이 이제 상갑판까지 높이를 바로 이제 깊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바로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로 이제 뭐 베이스라인 표현합니다. 같이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연골 상면에서부터 자, 상갑판 보까지, 그죠? 상갑판 보의 마찬가지로 뼈대까지. 그래서 상갑판 보의 상면까지의 길이를 바로 선박의 깊이라고 표현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자, 만재우선 규정이 또 들어가죠. 그죠? 자, 만재우선 나오면 그냥 무슨 기준이야? 선박 건조 기준이야. 아까 이제 이것도 형심이니까 형심 뭐야? 뼈대죠. 뼈대니까 뭐 나와? 만재우선 나오는 거야. 선박 건조 기준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연상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배웠던 거는 아, 뼈대가 나온다. 뼈대가 나오면 뭐가 나와? 자, 선박 건조 기준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선박 건조 기준은 아, 선박을 만들 때 중요한 거니까 아, 만재우선과 항상 연관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흡수와 건형 갑니다. 흡수와 건형.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를 좀 하셨고. 자, 흡수는 아까 잠깐 수업 초반에 좀 설명드렸죠. 그죠? 흡수를 뭐 간단하게 뭐 초보적인 개념에서 좀 말씀 좀 드리면 흡수는 뭐다? 그냥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말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박이 이렇게 이제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고, 자, 요 높이를 바로 이제 저 뭐라 한다고 했죠? 자, 흡수를 한다고 했죠. 흡수를 하고. 자, 영어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흡수를 우리가 이제 자, 드랍도 표현하고, 요거 이제 뭐 철자는 좀 다른데, 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죠? 자, 드래프트. 뭐라 한다? 드래프트. 그죠? 이것도 뭐 똑같이 이제 발음도 드래프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뭐라 한다? 흡수라 표현하겠다. 흡수라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요 흡수도,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두 가지가. 자, 하나는 자, 연골흡수와 이제 형흡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이제 중요한 뼈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선박이 사람의 척추에 해당되는. 자, 요 뼈대를 뭐라고 했었다? 바로 뭐라 그래요? 연골이라 그러죠. 자, 요 연골 영어로 뭐라 그런다? 자, 키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수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이렇게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흡수라 말하는 게 요거 이제 수선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수면에서부터 자, 요 밑바닥까지 높이를 바로 이제 흡수를 하는데 그럼 선생님 이것도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두 가지 있겠어요? 자, 하나는 자, 수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용골의 상면까지. 그죠? 자, 요 길이가 있을 것이고. 자, 또 하나는 용골의 요 하면까지 포함하는 높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홀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처음에 나왔던 요 그 홀수는요, 요건 용골이잖아. 용골 포함해 있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용골 홀수가 그래. 용골 포함해 있잖아. 용골 포함해 있죠? 용골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용골 홀수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자, 요거 이제 용골 포함하지 않은 요 홀수 있죠? 요거는 뭐라 한다? 요거를, 자, 형흘수로 하겠다. 그죠? 그러면 아까 내용이 또 같이 또 연계가 되는 게, 자, 선박의 이제 깊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박의 깊이. 그죠? 자, 선박의 깊이는,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용골의 상면에서부터, 자, 상갑한 보까지 바로 여기를, 자, 선박의, 자, 깊이라는데, 자, 이 선박의 깊이와 동일한 동의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 힘이라 했었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좀 연계가 되는 거야. 자, 아, 형자가 들어가면, 자, 형힘도 마찬가지고, 형수도 마찬가지고,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바로 용골의 상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길이가 측정되는구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박의 깊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형심을 표현하는데, 형심도 마찬가지고, 형수도 마찬가지고, 자, 요 형자가 들어가면 항상 기준 어디야? 용골의 상면이 되겠다. 그죠? 용골 상면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수면까지 높이를 바로 형, 흘수, 그리고 이제 상갑한 보까지는 우리가 이제 형심으로 표현한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자, 흘수라고 하는 것은, 자, 선박이 물속에 잠긴 깊이를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흘수라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박의 조종, 다음에 이제 선박의 이제 중량, 선박의 무게를 구하는 데 하면 됩니다.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용골 흘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흘수의 개념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용골 흘수.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자, 형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용골을 포함하고 있으면 무슨 홀수야? 용골 홀수. 그죠? 그리고 용골 상면부터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자, 형흘수. 이렇게 표현하겠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용골 홀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용골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바로 키자 표현하죠. 자, 그래서 킬드라프로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킬드라프로 표현하는데, 자, 기억합니다. 자, 용골 상면이 하면이야? 하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골 상면인지 하면인지 요거 구분한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용골 하면에서부터 자, 수면까지 높이를 바로 우리가 자, 용골 흘수라 표현하겠다. 자, 두 번째. 자, 내용 갑니다.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너의 흘수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자, 뭘 대답해야 돼요? 용골 흘수 대답해야 돼? 다음에 이제 형흘수를 대답해야 돼? 당연히 용골 흘수를 대답해야 됩니다. 자, 왜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종하면서 자, 요 배 밑바닥, 자, 요거에 선저를 하는데, 자, 선저 밑에 이제 그 해저를 하는데, 해저와 닿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훌수가 정말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배의, 자, 해저 밑바닥에 그 배가 이제 얹히는 걸 우리가 좌주라 표현합니다. 자, 선박 사고 중에 이제 정말 이제 안 좋은 사고가 뭐냐면, 뭐 좌주 이런 사고예요. 근데 이제 요게 왜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심이라고 그러죠.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선박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수심인데 그냥 그 위로 그냥 가서 이제 선박이 이렇게 좌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의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흘수 개념인데, 자, 요 흘수를 말할 때는 자, 요 해저 있죠. 해저 밑바닥에 직접 닿는 부분이 어디니까? 용골이니까 당연히 용골을 포함한 높이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흘수가 되겠다.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밑에 이제 디귿 갑니다. 자, 선박 조종. 선박 조종은 직접 물에 닿는 부분이라고 있죠. 자, 물에 닿는, 자, 요 용골까지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조종에 사용되는, 자, 흘수는 바로, 자, 용골 흘수가 되겠다. 자, 그럼 밑에 이제 2번 형흘수는요, 뭐, 사용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용어 정리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용어 나오죠. 자, 몰디 드라프트 나오고, 자, 용골 상면에서부터, 자, 수면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수면까지의 높이를 바로, 자, 우리가, 자, 형흘수로 표현하겠다. 자, 그러고 보시고. 자, 잠깐,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인 개념으로 잠깐만 이제 맛보기로 좀 보할게요. 저기서,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면에서부터 여기 이제 용골까지 이제 닿는 요 길이는 알았는데, 그러면 요 수면에서부터
저 삼각판까지 높이도 있지 않을까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건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라 표현한다? 자, 건현.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용어로 우리가 이제 프리보드. 자, 프리보드라고 표현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요거 이제 프리보드도 이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어려운 거 없어요. 프리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자유롭다는 표현이죠. 자, 보드라는 표현은 이제 판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삼각판을 그냥 하나의 판으로 생각하고, 자, 요 하나의 삼각판이라는 판이 얼마나 좀 자유롭게 떠 있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프리보드를 외우기 좀 쉬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보드, 근이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다시 이제 이전 페이지 갑니다. 이전 페이지 가서. 자, 흡수표가 나오죠. 자, 흡수표는 우리가 이제 이 선박이 얼마만큼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가,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바로 흡수표입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부터 이렇게 뭐 1m, 다음에 이제 2m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뭐 20cm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간략하게 봐보면 물이 여기까지 차 있으면 여기 밑에 몇 미터란 얘기야? 1m란 얘기야.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어떻게 돼? 바로 이제 2m까지 차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흡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흡수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박의 흡수표를 그릴 때는요, 선박을 다시 위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선박을 위에서 볼 때는요, 보통 이제 선박이 이제 세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면. 왠지 알겠죠? 세면이라고 하면은 앞쪽에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구성되어 있고, 자, 뒤쪽은 좀 뭉툭하니까 한 면, 두 면, 세 면으로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요거 선수 양쪽에 이렇게 이제 흡수표를 각각 그려주고요. 그리고 선미 쪽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총 일반적으로 네 군데 그려져 있는데, 자, 중대형 선 같은 경우 좀 큰 선박도 있죠. 자, 큰 선박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선박의 중심 있죠. 자, 중심부에도 이렇게 이제 흡수표를 그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선박 같은 경우는 총 몇 군데 그려져 있다? 6군데의 흡수표가 그려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선수에 있으면 선수홀수, 선미에 있으면 선미홀수.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운데 있으면 그다음에 뭐 중앙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자, 흡수표는 자, 선수홀수, 선미홀수 구분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선 같은 경우는 자, 중앙부 홀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자, 그 밑에 이제 평균 홀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 선박 가운데에 이제 있는 여기 이제 그 중앙부 홀수가 있는데, 요 중앙부 홀수가 곧 평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요 중앙부 홀수하고 평균 홀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선박을 만들면요, 쇠로 만들잖아. 근데 요 쇠도요, 자, 이 무게 배치에 따라서 자,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져. 그죠? 자, 휘어지면 자, 평균값하고 그 가운데 측정치하고 달라지겠죠. 맞죠? 자, 왜 요 중앙부수랑 평균수랑 다를 수밖에 없다? 선박은 무게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니까 평균값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요 평균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수라고 뭘 말하냐면, 자, 요 선수수 있죠? 그죠? 자, 선수수하고 선미홀수의 평균값을 낸 게 바로 평균홀수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홀수는 자, 중앙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박을 운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이제 트림 갑니다.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트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트림이라는 개념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선수 길이에 있어서, 그죠? 선박의 길이에 있어서의 기울기의 차이를 바로 이제 트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려보면, 선박이 좀 극단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자, 꼬꾸라지듯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순서대로. 자, 이런 순서대로 해볼까요? 우선 가볼게요. 다시. 이렇게 이제 뒤로 자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이제 말했듯이 선미라고 그랬고, 얘가 이제 선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자, 꼬꾸라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자, 이와 반대로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항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죠? 가능합니다. 자, 선 및 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자, 이 트림이 자, 선박의 기울기가 자, 선 밑 쪽으로 져 있어요. 선 밑 쪽으로. 자, 그러면 이거 뭐라 한다? 바로 자, 선 밑 트림이라고 표현하겠다. 당연히 이거 뭐겠어요? 요거는 자, 선수 자, 트림이라고 표현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앞쪽과 자, 뒤쪽이 같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이제 같을 등자를 씁니다. 같을 등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뭐라 한다? 자, 등 흘수라 표현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도 자, 영어 같이 알아둡시다. 요건 선미 트림이니까 우리가 이제 뒤쪽에 좀 나와 있죠. 자, 트림 바이 스턴.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스턴이라는 표현도 어차피 뒤에서 이제 뭐 해상어나 자, 구조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선박의 뒤쪽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턴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자, 트림 바이 스턴 쪽으로 트림이 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수, 여기가 이제 선수였죠. 자, 선수 쪽으로 이제 앞쪽 꼬꾸라지는 편을 우리가 이제 트림 바이 헤드라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쪽을 자, 선수라고 의미하는 게 이제 바로 헤드란 표현도 있는데 자, 트림 바이 헤드라 표현하고 자, 그리고 이제 등수가 있었죠. 등을 우리가 이제 영어 뭐라 표현하냐면 자, 이분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킬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분 킬. 그래서 이제 자, 이분 킬, 자, 등을 쓰는 거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내용이 뭐냐면 자, 종종 출제가 됐던 내용이 요거 이제 그 선미 트림부터 자, 등을수까지 각각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징들이 있죠. 그죠? 자, 정의와 특징들을 여러분이 좀 구분 좀 할 줄 알아야겠다. 그죠? 근데 그 선미 트림하고 특히 선미 트림하고 선수 트림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많아요. 반대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래, 비교해서 반드시 비교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항상 자, 항해술을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이제 그 반대된 내용, 대비된 내용이 나오면 항상 묶어서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의부터 볼게요. 자, 선미 트림은 자, 선미 홀수가 어때요? 선수 홀수보다 크죠? 자, 길이 한번 봐볼게. 자, 우리가 홀수라는 게 어떤 뜻이었어요? 홀수는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는 요 깊이를 바로 이제 홀수라는 데 있잖아. 자, 선수 홀수 길이하고 선미 홀수 길이 비교해보세요. 뭐가 더 큽니까? 선미 홀수가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선미 홀수의 길이가 선수 홀수보다 더 큰 거를 바로 선미 트림이라고 하겠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파도를 말합니다. 파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항해를 할 때 봐봐, 전진하잖아. 파도는 어디서 올라와요? 앞쪽에서 올라올 거냐? 파도가 이렇게 이제 앞쪽에서 올라오는데 자, 요거 이제 선수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파도가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와요? 잘 못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랑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다. 요게 특징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타효가 좋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타효는요. 선박의 타가 뭐 있어요? 타. 선박의 타. 타가 뭐 있어요? 러드 있잖아. 그죠? 자, 선박의 타라는 것은 뒤에 뭡니까? 여기. 타를 말하잖아. 자, 요 타의 역할은 뭐야? 선박의 자, 조종이야. 선박 조종에 사용되는 게 바로 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타가 자, 실질적으로 힘을 쓰려면 물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게 힘을 잘 쓰겠습니까? 아니면 물에 살짝 떠 있는 게 힘을 잘 쓰겠습니까? 물에 깊이 잠겨 있는 게 힘을 잘 쓰겠죠. 그죠? 깊이 잠겨 있어야 힘을 잘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깊이 잠겨 있는 선미 트림일수록 타의 효과가 좋다. 그래서 타효가 좋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효가 좋은 것은 자, 선미 트림이야, 선수 트림이야, 선미 트림이라 한다.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수 트림하고 또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선석이 중간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선석은요, 우리가 자, 프로펠러. 자, 선석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프로펠러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탈을 좀 지어보고, 자, 프로펠러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프로펠러를 그려보면,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선미 트림하고 선수 트림하고, 자, 한쪽은 프로펠러가 깊게 잠겨 있고, 한쪽은 프로펠러가 이제 물에 살짝 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자, 물을 뒤쪽으로 뿜어내면서 이제 추진력을 이제 쭉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물에 잠겨 있는 게 추진력을 더 잘 만들어낼까? 여기 물에 떠 있는 게 추진력을 더 잘 만들어낼까? 당연히 잠겨 있는 게 훨씬 더 잘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잠겨 있을수록 물을 더 힘차게 내뿜어내서 자, 추진력은 선속은 증가하겠다. 추진력도 증가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 분명히 서로 이제
대비가 되는 반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대 개념으로 또 나와요. 선미팀에서, 선수 스트림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디귿 갑니다. 자, 니은하고 디귿은 당연히 연결된 내용이죠. 자, 타효도 좋고, 자, 손속도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항행 상태에서라면 선미팀이 좋다, 선수팀이 좋다? 당연히 선미팀이 좋겠다. 당연한 말이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 그대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리을하고 미음은요, 요거는 좀 심화 개념입니다. 심화 개념인데, 자, 그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운용 한 6단원쯤 가면 선박이 이제 조정 파트가 나옵니다. 그때 나온 개념인데, 여기서 앞에서 살짝 당겨가지고 같이 좀 볼게요. 이해만 좀 해보게. 자, 우리가 요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박은, 자,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선박이 이제 수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선박이 이제 육자 운동을 한다 이렇게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선박이 이제, 여기 선박이라 할게요. 예, 선수하고 섬입니다. 그죠? 선박의 선수가 이렇게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요잉이랍니다. 요잉. 그죠? 자, 그러면 선박의 선수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 원래는 우리가 선박이 똑바로 가야 되기 좋겠죠. 그죠? 선박이 똑바로 가야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선박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자, 이렇게 가는 거하고,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1번 좋겠죠. 그죠? 자, 2번처럼 가면, 자, 연료 소모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요거는 좀 더 돌아가는 꼴이고, 요거는 좀 더 직접 가는 꼴이잖아. 그죠? 그럼 방금 말했던 이 요잉 때문에, 요잉이 심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 요잉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뒤에서 요 타라는 놈이 꽉 잡고 있는 게 좋겠죠. 맞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의경생활이나 자, 부사관 출신으로서 이제 다 선박 생활을 해봤을 거니까 탄 한 번씩 잡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 탈을 이렇게 중간에 둔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야, 똑바로 가라라고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중간에 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박은 똑바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 요 탈을 중간에 놨을 때 똑바로 가게끔 하는 것은 자, 요 타라는 놈이 깊게 잠겨 있을 때 말을 더 잘 듣는다. 요 타가 떠 있을 때 말을 잘 듣는다. 깊게 잠겨 있을 때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요. 아까 그 위에서 말했던 자, 니은 내용과 또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죠? 타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좀만 할게요. 자, 타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타효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자, 타를 가운데 놨을 때는 내가 뭐라 명령한 거야? 야, 똑바로 가라라고 명령한 거죠. 그죠? 그래서 똑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타효가 좋다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니은과 리을도 결국에는 연결되는 내용이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